때는 조선시대 경상도 안동의 하늘마을이라 불리는 고즈넉한 곳에 깊은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던 날, 대대로 명망 높은 김씨 가문의 대문 앞에 작은 가마 한 채가 멈춰 섰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딸로 태어나 맑은 눈과 총명함을 지닌 수민이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가마 안, 수민의 손은 긴장으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을 얼어붙게 한 것은 비단 추위와 두려움, 시집 오는 길에 들었던 마을에 흉흉하게 떠도는 소문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었는가? 김씨 댁말일세. 그 집안은 며느리가 그를 알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더군. 그렇고 말고. 벌써 3대째라지 않는가? 글 아는 여인이 들어올 때마다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았다고 하더이다. 쉬쉬. 우리 마님 들으시겠네? 아무튼 글 아는 여자가 시집 오면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난다더라. 수민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 수민아, 보거라. 이것은 하늘천 잘한다. 이렇게 쓰는 것이야. 오라버니의 손을 따라 흙바닥에 글자를 그리던 즐거운 날들. 가마에서 내린 수민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될 박씨 부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근심이 깊게 팬 듯한 얼굴, 차갑고 무뚝뚝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수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명심하거라. 예, 어머님.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없이 등을 돌려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새벽동이 트기 전 일어나 우물물을 깃고 밥을 짓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수민은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 모두가 잠들면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버려진 편지,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 깜짝 놀란 수민은 종이 조각들을 급히 치맛자락 속에 감추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것은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님. 그저 잠이 오지 않아서요.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방 안을 훑어본 뒤 한참이나 수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잠이 안 오면 일을 더 하거라. 손이 바빠야 잡생각이 사라지는 법이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유난히 수민을 자주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당을 쓸 때도, 부엌에서 일할 때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에 수민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나 비밀을 들킬까 두려워 글 연습하는 시간마저 줄여야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혹독한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는 매화꽃이 피어나고 처마 끝에는 제비가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은 여전히 말없이 집안일을 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밤이 되면 수민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를 아는 것이 죄가 되는 이 집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대체 이 집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시어머니 역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창문 너머 며느리의 방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다가도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시집 온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끔찍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남편 민준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려니 했지만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약을 지어 먹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민은 밤낮으로 남편 곁을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지만 보름이 지나던 날 새벽 남편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에 수민은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남편의 손을 잡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넓은 집에 정말 홀로 남게 되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아들의 시신 앞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유일한 핏줄을 잃은 어미의 얼굴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상을 치르는 사흘 내내 집안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수미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고 묵묵히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에도 수미는 밤마다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홀로 남은 시어머니가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조용히 일어나 사랑채 뒤편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수미는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고 구석의 괴짝을 열더니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비친 것은 바로 책이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글씨가 적힌 낡은 책. 이건 아무도 봐서는 안 된다. 아무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글 아는 며느리를 저주한다던 집안에서 시어머님께서 한글책을 숨기고 계시다니. 그날 이후 수미는 더욱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셔야지요. 알았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수민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 앉거라. 너는 이 집안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냐? 수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마. 아직은 아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수미는 묵묵히 시어머니를 모시며 김씨 가문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져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아지자 평소에는 얼굴도 비치지 않던 친척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몸은 좀 어떠신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집안의 재물을 탐욕스럽게 훑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미는 마루 밑에서 친척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과부가 된 며느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 집에 눌러앉아 있는 거요? 그러게 말이요. 자식도 없는 주제에. 어서 재산을 정리하고 저 며느리는 친정으로 보내야 우리 몫을 챙기지 않겠소. 수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들이 자신을 내쫓고 집안을 차지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이 시어머니께 문안을 드리자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젯밤 친척들 말을 들었느냐? 예, 어머님. 들었습니다. 저들이 기어코 이 집을 나눠 가지려 하는구나. 너는 이 집을 떠나고 싶으냐? 아니옵니다. 소녀는 어머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고맙구나. 아가야. 며칠 뒤 친척들이 다시 몰려와 대놓고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수씨, 이제 정리할 것은 정리하셔야지요. 저 며느리는 자식도 없는 몸이니 우리끼리 의논해서 재산을 나누는 게 어떻겠소?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며느리를 노려보며 윽박질렀습니다. 저 계집은 뭐 하는 게야? 주제도 모르고 어디 끼어들어. 하지만 수미는 묵묵히 시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리고 물을 떠다 드릴 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수민을 불렀습니다. 아가야. 이제 때가 되었구나. 시어머니는 침상 밑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책 한 권과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의 비밀이란다. 이 책을 읽어라. 그리고 이 열쇠로 사랑채 다락방 괴짝을 열어라. 어머님, 이것은 나의 유언이란다. 수민이 책을 펼치자 한글로 빼곡히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도 글을 알지? 어머님, 그것을 어찌?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다. 내가 밤마다 몰래 글을 쓰는 것. 사실 나도 글을 아는 여자란다. 그래서
이 집안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지. 그날 밤부터 수미는 몰래 유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 속에는 김씨 가문의 역사와 함께 대대로 내려온 재산 목록, 문서들이 숨겨진 장소 등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을 살릴 자는 그를 아는 여자다. 남자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 집안을 망치지만 지혜와 진심을 가진 여자만이 이 집을 지켜낼 수 있다. 수미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주는 가문의 재산을 탐욕스러운 남자들로부터 지키고 현명한 후대 며느리에게 물려주기 위한 방패막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수미는 열쇠로 다락방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언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토지 문서, 매매 증서, 집안 장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친척들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재수씨, 더는 못 기다리겠소. 오늘 당장 재산을 나누는 문제를 결정해야겠소. 바로 그때 수민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른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썩 물러가거라. 소녀는 이 집 며느리입니다. 집안일에 대해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 계집이 미쳤나? 자식도 없는 과부 주제에 자식이 없다고 며느리가 아닙니까? 소녀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이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친척들이 며느리를 당장 내쫓으라며 윽박지르던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책을 다 읽었느냐? 예, 모두 읽고 문서들도 확인했습니다. 소년이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위험할 것이다. 저들이 가만두지 않을게야. 두렵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신 뜻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수미는 촛불 아래에서 모든 문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에 친척들이 득달같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소? 당장 재산을 나누고 저 며느리는 내보냅시다. 바로 그때 수민이 마루로 나와 친척들 앞에 섰습니다. 어른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민은 품 안에서 한글로 된 유언서를 꺼내 펼쳐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님께서 손수 쓰신 유언입니다. 김씨 가문의 모든 재산은 며느리인 저에게 맡긴다. 며느리가 집안을 이끌고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 말도 안 돼. 그 종이가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 유언서는 한글로 쓰였습니다. 글을 아는 여인만이 읽을 수 있으며 소녀는 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을 이끌 자격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경악하던 바로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문지방을 붙잡고 힘겹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맞다. 그 아이 말이 모두 맞다. 수민이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저 아이는 내 딸이다. 피로 맺어지진 않았으나 정으로 맺어진 내 딸이란 말이다. 수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이 집을 지킬 것이다. 내 뜻을 거스르는 자는 이 집과 인연을 끊을 것이다. 친척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꽁무니를 뺐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수민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기쁨은 너 같은 딸을 얻은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는 수민의 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수민은 홀로 김씨 가문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 살림을 꼼꼼히 챙기고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자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민은 가난해서 서당에 다니지 못하는 마을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너희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겠다. 아이들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사랑채 마루에서는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미는 사랑채 한쪽 벽에 시어머니 유언의 한 구절을 족자로 만들어 걸어두었습니다. 글은 신분을 가르는 칼이 아니라 마음을 잇는 다리이다. 세월이 흘러 수민도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가르친 아이들은 훌륭하게 자라나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수미는 낡은 유언서를 펼쳐보며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정으로 이어진 어머니. 어머님, 소녀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머님의 뜻을 이어 이 집을 지켜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창호지를 부드럽게 흔드는 소리가 마치 하늘의 시어머니가 미소로 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그를 아는 며느리가 가문을 지키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마음으로 가족이 된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며 배움은 그 어떤 장벽도 넘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것을